관리소 직원에 대한 갑질, 이제는 못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입주민 갑질로 유명을 달리하신 아파트 경비원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친절한 생활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성껏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질하는 입주민과 이에 속수무책인 관리소 직원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이슈가 되었던 입주민의 갑질 피해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해 보면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서울 강북구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입주민의 갑질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깊은 고통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해준 사건이었는데요. 현재 가해자인 심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감금, 상해, 보복폭행 및 무고, 강요, 협박, 상해 등 7가지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최 씨 유가족들은 생전 심 씨에게 코뼈가 내려앉을 만큼 당한 그 폭행과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최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두 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0만 원씩 해서 총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민사소송은 지난 8월 12일 서울 북부지법 민사 10부에서 가해자 심 씨가 대응을 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지만 소장을 송달받은 심 씨가 항소해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비슷한 사건은 사실 많은데요. 지난 9월 폭언에 시달리다 아파트 대표회장을 고발한 관리소장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관리소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갑질과 폭언을 일삼던 대표회장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장이 수시로 폭언을 하면서 관리소장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런 개삐삐들아, 왜 대답을 안 해? 회장이 말하는데 등의 폭언을 일삼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관리소장에 대한 비방과 성적 모욕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관리회사와의 재계약에 족쇄가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또 고소해봐야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근로자 입장인 관리소장 뿐이고 결국에는 취하를 강요받을 것이라는 것을 뻔하게 알았기 때문에 잘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현재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모욕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지난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큰 피해를 주었는데 이때 포항의 한 아파트 일부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갑질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포항 어느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이라는 글을 보면 욕설과 폭력이 난무해 관리소 직원 전원이 사퇴합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첨부된 경비원이 쓴 게시글을 보면 태풍으로 숨 쉴 틈도 없이 온몸에 파스로 도배를 하고 일하는데 기가 찬 말을 들었다. 태풍이 한창인 새벽 3시 경비가 전등 들고 순찰을 안 했다. 차 빼라는 방송도 안 하다가 6시가 되어야 이제야 돌아다녔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기사 제목이 가슴이 아픈데요. 경비 목숨은 10개냐 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입주민의 갑질은 과연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입주민 전체의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데 그 피해는 모든 주민이 함께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최 씨가 사망한 이후에 많은 법 개정이 논의되다가 지난 9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가 기존 있던 부당 간섭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비원 등 관리소 직원에 대한 위법한 지시 및 명령을 하지 못하게 구체화했다는 겁니다. 이 법에 따라서 입주자 등이 근로자에게 부당 지시 및 명령을 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이렇게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부당한 지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경비원 등의 관리 업무의 명확화입니다. 이번 최 씨의 경우도 주차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로의 감정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경우였는데요. 현재 아파트 경비원들은 본연의 경비 업무 외에 주차 관리, 택배 보관 등 입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수행을 금지하고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 규정도 개정이 되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업무를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반 업무도 경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로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 간섭 금지도 좀 더 구체화하였는데요. 지금 규정을 보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업무를 간섭하는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내용을 구체화해서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규정도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들은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하자보수하지 않은 시공사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으로는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시공사, 시행사가 있을 경우에 주민이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청이나 구청은 시정명령을 한 후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규정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도 구청과 시청의 의지가 없다면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주민이 직원을 괴롭혀서 결국에는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게 되거나 그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는 입주민 전체에 피해가 된다는 것인데 꼭 인식하셔서 이번에 개정된 부당간섭 관련 과태료 처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더 이상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관리소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사람 치고 구청이나 시청에 악성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일부 소신 없는 공무원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안 듣고 싶어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하세요 라고 행동을 한다면 전체 입주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를 실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공무원은 없겠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또는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과 왼쪽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럼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 소장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